되셨으면 자 문제 3번 결산 갈게요. 자 결산의 1번은 가계적 및 유동성 대체라고 나와 있고요. 자료 1에 현금 영수증이 하나 나와 있고 자료 2는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나와 있네요. 자료 설명 보시면 12월 20일 대표이사 김주영에게 가지급하였던 금액은 자료와 같이 정산되었다. 자료 1은 대표이사가 매출 거래처 임원을 접대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이다. 자료 2는 가지급금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은 거래 내역이다. 평가 문제 12월 20일에 거래 자료를 검토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정리분계를 하래요. 자 그러면 날짜 12월 20일 거 한번 볼까요? 12월 20일 거 보면 가지급금으로 50만 원을 지급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오늘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자 12월 31일자로 대변으로 가지급금 김주영 거를 없애줘야 돼요. 50만원. 근데 이 중에 16만 5천원은 접대비로 썼으니까 사변에 접대비 800번대로 16만 5천원을 썼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대요. 자, 보통예금 국민은행 이렇게 얼마? 33만 5천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으면 결산 2번이요. 자동결산 그래놓고 자료에 보시면 유형 및 무형자산 내역이 하나 나와 있고요. 자료 설명해 보시면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기로 한다. 평가 문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차량 운반구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일단 고정자산 등록을 하래요.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메뉴 들어가셔서 첫 번째 화물차니까 차량 운반구로 찾으시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산 코드는 1000번, 자산 이름은 화물차, 취득일은 2019년 1월 01일, 기초가액이 4천만원이고요. 전기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1804만원. 그리고 정률법의 내용연수 5년. 그 다음에 생산부라고 써있죠? 그러면 요 밑에 경비 구분에 가셔서 1번 500번대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면 감가상각을 얼마 해야 되는지 여기 금액이 뜨죠. 자 하나 더 할까요? 두 번째는 자 고정자산 계정 과목에 ERP 소프트웨어요. 소프트웨어 하셔서 자 또 그대로 입력하세요. 2000번 ERP 프로그램 취득일은 2020년 10월 1일이죠. 2020년 10월 1일. 자, 그 다음에 얘는 올해 취득한 거니까 여기 기초가액에다 쓰시면 안 되고 신규 취득 및 증가에다가 5천만원. 자, 정액법이고요. 내용연수는 5년. 얘는 관리부니까 밑에 800번대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고 얘가 자동결산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반영이 돼야 되니까 자, 닫으시고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1월에서 12월 하지 마세요. 자, 같이 하지 마세요. 1월에서 12월 하고 나서 기능모음에 들어가면 감가상각 반영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걸 먼저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에 등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걸 한번 클릭을 하셔서 12월 31일까지 엔터 쳐보시면 결산일까지 ERP 프로그램하고 화물차가 얼마다라고 나와요. 네, 내용이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닫으면서 저장을 하시고 나서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1월에서 12월 기능 모음 감가상각 반영 누르시면 이제 떠요. 차량 운반국계 있고 무형자산의 소프트웨어 있죠.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하고 월별 감가상각비 반영 계상을 해주셔야 돼요. 이래놓고 여기에다가 결산 반영 클릭을 하시면 지금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죠. 여기 차량 운반구하고 밑에 무형자산에 여기 소프트웨어 이렇게 들어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들어간 거 확인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까지 해주시면 돼요. 되셨으면 4번 갈까요? 4번 근로소득관리. 자, 1번은 사원 등록하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료 1에 주민등록 등본이 나와 있고 자료 2에는 입양관계증명서가 나와 있네요. 자료 설명 먼저 보시면 자료 1은 영업부 과장 기성민 코드번호 1010번에 변경된 주민등록 등본이다. 2번 자료 2는 기서윤에 대한 입양관계증명서이다. 다음 3번 배우자 이지연은 해당 연도 11월에 취업이 되어 총급여 500만원이 있대요. 그러면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4번 자녀 기은재는 금융소득 금액이 1000만원이 있대요.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 되죠. 그러면 공제 대상이 될 거고요. 5번 모친 김영숙은 개인사업자이며 사업소득 결손금 100만원이 있대요. 결손금이니까 돈 못 벌죠?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6번 형제 기영민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였으나 당해년도 12월 2일자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래도 올해 중에 중증 환자로 산 날이 있으니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음 7번 제시된 가족은 모두 기성민이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평가 문제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자 인사급여 들어가셔서 사원 등록 자 기성민 입력이 돼 있고요. 밑에 부양가족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본인은 배우자가 있고 남성 근로자니까 특별히 해당하는 게 없겠네요. 넘어가시고 두 번째, 우리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 있는 대로 할게요. 자, 배우자가 먼저 나왔네요. 자, 3번 배우자 하시고 자, 이름은 이지연,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781111 22220 이렇게 하시고 아까 배우자는 총급여가 500만원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김영숙 모친이네요. 소득자의 직계존속이니까 1번 60세 이상으로 일단 두시고요. 아까 사업소득 결손금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공제 대상이 되겠네요. 김영숙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440402 2022349 자, 70세가 넘어가나봐요. 경로까지 걸리죠. 다음 기은재 직계 비속이니까 4번 20세 이하로 그냥 두시고 일단 입력해 볼게요. 기은재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071001 4023 453 20세 이하에 걸리네요. 그죠? 그래서 자녀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 세액 공제. 다음 직계 비속 기서윤. 근데 아까 자료 2에 보시면
비서유는 올해 입양을 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직계 비속 하시고 직계 비속 그 다음에 일단 요거 두시고요. 입력 먼저 해볼게요. 기서윤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1406064111112 이렇게 하시는데 입양이잖아요. 올해 입양이니까 여기 출산 입양에다가 둘째죠 지금. 둘째니까 2번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요거까지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다음 마지막은 형제자매 6번이요. 자, 일단 요거는 나이 제한은 86년생이니까 나이 제한에 걸릴 건데 중증 환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장애인 해주시고 이 장애에다가 1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고 2번은 국가유공자고 3번은 중증 환자잖아요. 그래서 이걸 3번으로 바꿔주시고 자 입력을 해볼까요? 기영민이요. 내국인의 주민번호는 861111 1111111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2번이요. 중도 퇴사자의 원천징수 나왔네요. 자료는 8월 급여 자료가 나와 있고요. 자료 설명해 보시면 생산부 김시연은 코드가 1020번이고 급여 자료이다. 1번 급여 지급일은 4월 25일이다. 2번 생산부 김시연 사원은 2020년 8월 25일에 퇴직하였다. 중도 퇴사자 정산시 비등록되어 있는 자료 이외에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자, 평가 문제 1번 김시연 사원의 퇴사일을 입력하시오 그랬네요. 그러면 김시연 사원의 퇴사일자를 입력해 주세요. 2020년 08월 25일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평가 문제 2번 공제 등록에 600번 건강보험료 정산 601번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을 등록하래요. 자, 그러면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수당 공제 등록 들어가시고 자, 나머지는 없고요. 공제만 하나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건강보험료 정산. 자, 얘는 여기 있죠.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 2번. 자, 확인.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두 번째가 장기요양 보험료 정산 해서 얘는 4번이네요. 확인. 자, 평가 문제 2번이 됐고요. 3번 8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중도 퇴사자 정산 버튼을 이용하여 중도 퇴사자 정산 내역을 급여 자료에 반영하시오. 단 구분은 급여로 선택하래요. 자,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에 몇 월분이죠? 8월. 구분은 급여로 해주시면 되고 지급일은 2020년 08월 25일이요. 그리고 김시연 사원의 금액을 입력할게요. 350만원. 잠시만요. 요거를 안 썼네요. 제가 아까 수당 등록할게요. 이거를 체크를 안 해줬네요. 공제에 여기에서 이거 급여, 추가 급여 이걸 선택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안 나오죠. 자, 다시 급여를 2020년 08월 25일 그러면 요게 나오죠. 자, 그래서 350만원 입력하시면 얘네들은 따라서 나오고 정산 입력. 지금 건강보험료 정산이 25,320원, 장기요양이 3,850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중도 퇴직자 정산 버튼을 이용을 하라고 했죠. 자, 입력이 끝나시면 중도 퇴사자 정산 누르시면 연말정산 창이 떠요. 자, 됐으면 반영하시면 돼요. 다른 내용은 없으니까 그대로 반영하시면 환급이 나오네요. 얘는. 자, 이렇게 3번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4번 8월분 귀속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조정 대상 환급액은 다음 달로 2월하기로 한다. 자, 그럼 정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자, 8월 귀속, 8월 지급이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입력하신 중도퇴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조정 대상 환급액은 다음 달로 2월 하기로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 3번 갈까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그랬네요. 자료 1은 최재영 사원의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와 있고요. 자료 2는 의료비,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 교육비도 나와 있네요. 자, 문제를 보시면 자료 설명. 경영지원팀 과장 최재영, 코드 1030번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1번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2번 자료 1은 최재영의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이다. 3. 각날의 의료비 지출 내역은 질병치료 목적의 안과 성형 비용이다. 자, 질병치료 목적의 안과 성형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4번 교육비는 최유진의 영어 유치원 비용이다. 그럼 공제 대상이 될 거고요. 5번 부양가족은 최재형과 생계를 같이 한다. 자, 평가 문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1번 종전근무지에 관련 자료는 소득 명세 탭에서 입력한다. 2번 의료비 세액 공제는 의료비 탭에서 입력하며 국세청 자료는 공제 대상 합계 금액을 한 건으로 집계하여 입력한다. 3번 보험료와 교육비는 소득 공제 탭에서 입력한다. 다 알려줬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들어가셔서 우리 소득 명세부터 입력을 할까요? 자, F2번 누르셔서 최재영 찾으시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나온 거 입력을 먼저 할까요? 자, 소득 명세 들어가셔서 종전 근무지 입력. 자,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근무처는 해인산업이요. 그래서 해인산업. 사업자 등록번호는 127819171. 급여는 2,5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없네요.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건강보험료 얼마예요? 78만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이 57,560원. 국민연금이 202,050원. 고용보험료가 162,500원. 자,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을 써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얼마예요? 105만2천원. 지방소득세는 105,200원. 근무기간은 2020년 0101부터 2020년 05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은 없으니까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으면 자료 2번에 첫 번째 의료비 각 날의 거고요. 아까 질병치료 목적 안과 성형이라고 했으니까 미용 목적 아니니까 공제 되겠죠. 자, 그럼 의료비 탭에 가셔서
자, 부양가족 관계 코드는 F2번 누르셔서 각 나래 선택하시고, 국세청 자료니까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할 필요 없고요. 의료증빙 코드는 국세청 한 건으로 묶어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12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죠. 다음 보장성 보험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험 내역 보면 보장성이 하나 있고 저축성이 하나 있어요. 저축성 보험은 안 해준다고 그랬죠. 보장성 보험 최유민 거예요. 자, 소득공제 가볼게요. 자, 최유민의 보장성 보험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유민의 보장성 보험 여기요. 국세청 자료니까 위쪽에다가 금액은 60만원 이렇게 해주셔야겠네요. 다음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국세청 자료 아니죠. 자, 그래서 누구 거예요? 최유진이죠. 자, 최유진의 자, 옆으로 가보시면 교육비에 자, 얘는 취약 전 아동에 해당하고요. 1번 국세청 자료는 위에고 기타 자료가 아래였어요. 그죠? 요 아래에다가 금액을 72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마무리가 되네요.